대표님, 요즘에 결혼 네. 상담보다 타업체에서 결혼하시는 분 상담이 이렇게 많으시다면서요? 어떤 상담이 이렇게 많습니까? 타 업체라기보다는 신랑분들이 자 어떤 문제 때문에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결혼하셨습니까? 결혼 업체입니까? 어디 개인 결혼입니까? 물으면은 네, 업체입니다. 이러더라고. 아, 예.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물어보면은 한국의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에요. 베트남 현지에서 브로커처럼 하는 사람을 그게 자꾸 베트남 업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연락해서 뭐 계약금 우선에 한 100만 원 보내세요. 그래서 비행기표 끊고 언제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서 대충 계약서 썼고 뭐 맛은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그걸 정상적인 업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업체가 아니죠. 어? 현지에 그냥 브로커로 일하는 사람들, 한국 분들, 아니면은 베트남 사람들, 그분들한테 이제 결혼을 진행을 하다가 어떤 신부의 문제가 되고 막 이래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못 지어가지고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신부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구체적으로 사례 좀 들어주세요. 어떤 문제가? 대부분이 이제 문제가 신부가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하는 경제적인 요구. 뭐 휴대폰 사달라, 용돈 더 달라, 막 이런 것. 그런 부분이 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양국의 혼인신고까지 다 했는데 신부가 한국을 안 가겠다고 날렵해진 거죠. 그러면 왜 안 가? 결혼. 대부분이자 신부가 정상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했는데 마지막 가서 신부가 안 간다. 그는 신부가 남자가 생긴 거죠. 남자가 안 생겼는데 안 간다. 그럴 수가 없죠. 응?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뭐 이혼을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담. 그 대부분 이제 그런 상담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국 혼인신고하기 이전에 그 신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라. 그러고 나서 이미 한국 혼인신고 이후에는 파혼이 아니고 이혼이란 말이에요. 법적 소송을 해서 이혼을 판결을 받아내서 이혼을 해야 되고 일단 한국 혼인신고하기 이전에는 베트남 혼인신고가 되었던 어쨌든 간에 신랑분은 그냥 파혼 선언만 하고 문제가 없는 거죠. 신랑분은 이혼에 아직까지 혼인신고 자체가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담인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여성 쪽에서 뭐 위자료를 요구하고 막 이런 게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응? 그러면 결국은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부 편이 되는 거예요. 응? 신부가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자기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또 신부가 뭐 위자료 달라고 한다고 신부 위자료 안 주면은 그 여성 쪽에서 자기 쪽에 어떤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난다면서 이렇게 해서 돈을 요구하는.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본다고요. 그럴 때 그냥 과감하게 거절하면 되나요? 과감하게 거절해야죠. 응? 어차피 그 일한 사람도 불법으로 일했잖아요. 응?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결혼업체에서 했던 어디서 했던 신부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업체가 대신 청구 못합니다. 업체는 위자료 청구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거기에도 위자료란 말은 없습니다. 업체와 신랑 당사자 간에 계약이 종료되면 그냥 계약을 파기하면 파기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구와 누구 잘못으로 이혼하느냐 논하는 것은 신부가 법적 소송을 해와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든가. 근데 자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파혼을 할 때는 그게 위자료 청구가 받아주겠어요? 서로 근거가 없는데? 쌍방에서 결혼하기로 해서 진행하다가 파혼했다. 헤어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두 사람이서 결혼을 하기로 해서 날짜 잡고 하다가 결혼식은 했어요.
결혼식은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 안 했어. 그냥 파혼하면 파혼을 끝나버리잖아요. 그걸로 위자료 소송 이런 거 자체를 못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위자료를 달락한다. 그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신랑이 아무 문제가 없는 여성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랑 스스로도 그래요. 근데 본인이 단순 변심할 때는 본인이 도의적으로 양심껏 어느 정도는 좀 해주라. 이런 주의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고 실제로 저희 회사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본인들이 알아서 좀 줘요. 응? 양심상. 예. 그래서 신부가 사실상 문제가 있어갖고, 문제가 있어 파혼하는 거는 일체 안 줍니다, 저희도. 그러고 문제가 있어 있는 신부들 있잖아요. 신부들 딱 불러놓고 너 이런 것 때문에 신랑이 더 이상 진행을 못 한다고 한다. 신부도 수긍해버립니다. 왜? 본인도 신랑하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어느 정도 서로 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며칠 전에도 그런 문제 있었어요. 자꾸 서로가 조금 티격태격 하는 바람에 파혼을 한다고 했다가 또 신랑이 좀 다시 한 번 더 참아보고 대화 좀 더 해보겠다 하다 결국은 파혼. 그 신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신부도 그냥 파혼을 승인한 거예요, 그냥. 승인하고 그냥 고향으로 그대로 가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위자료 주세요? 뭐 해주세요? 잘 없어요. 그러면 신랑 입장에서는 이게 합법적인 업체인지, 브로커인지, 아니면 에이전시인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회사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정상적인 업체는 한국에 반드시 사무실이 있겠죠? 사무실이 있을 거고, 그 사무실만 또 있다고 해서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국내 결혼 허가를 받아갖고 국제 결혼도 소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업체는 국제 결혼 등록증이 반드시 있죠. 국제 결혼 등록증과 더 깊이 확인하려면 보증보험 가입 정서, 그리고 관할 구청의 확인까지 해보는 방법. 그 등록증 번호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러고 출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신랑분 서류, 혼인에 대한 서류, 직업에 대한 서류, 범죄에 대한 서류, 건강검진에 대한 서류,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업체에서 주고, 업체에서는 그걸 베트남어로 번역 공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날짜를 잡고 출국을 하는 게 정상적인 업체입니다. 근데 자, 베트남 현지에서 일부 계약금 주고 일단 들어오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서류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갖고 일단 들어오세요. 그건 반드시 정상적인 업체하고 부록하죠. 근데 요즘 조금 제가 또 일부 듣기로는 정상적인 업체인데도 그냥 그렇게 또 일단 들어오세요 하는 데도 있어요. 정신 나갔네. 그래서 이 업체 사장님은 어떻게 나중에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정상적인 업체는 반드시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계약서에 국제결혼 등록번호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가 그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구청이나 시청에 잘 모르면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본다 그러면요, 유튜브 방송도 정보에 들어가 보면은 그 허가번호, 등록번호가 있어요. 설명글에. 예. 어떤 업체들은 거기에 안 올려놓고 홈페이지에 연결시켜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등록번호가 나오도록 어디에 연결이 돼 있든 확인할 수 있는 그 번호가 있어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업체다 이거죠. 거기도 없고 등록번호도 아무것도 없다. 그냥 회사 이름만 있다. 그건 반드시 정상적인 업체는 아니다. 브로커인데 나중에 브로커하고 결혼을 진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는 신랑들이 본다. 그걸 가장 유념하시고 개인 결혼, 개인 베트남 여성이 소개해서 하는 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되면 나 몰라요.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그걸 주의하시라는 겁니다.